자, 대출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대부분 빚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이 대출이 사실은 시간을 벌어주는 기술이라면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 도발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시작부터 좀 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은행에 넣어둔 내 예금 통장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바로 그 예금 통장이 사실은 내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 범위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은행에 고이 모셔둔 내 돈은 그대로란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58%. 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1,000만 원을 은행에 넣고 그냥 30년을 묵혀두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실제 물건을 살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구매력이 42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계산이 나와요. 내 돈의 거의 60%가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허무하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거죠. 대출을 더 이상 그냥 빚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목표는 빚을 지는 게 아니다. 빚을 활용해서 자산을 이용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막 빚을 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빚을 일종의 지렛대로 써서 내가 갖고 싶은 자산을 남들보다 더 빨리 손에 넣고 그렇게 해서 번 시간이라는 자산에 투자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한 푼 두 푼 아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돈을 모으는 예금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내 성장의 터보 엔진을 다는 대출자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 전략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시죠?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레지. 말 그대로 지렛대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번쩍 들어 올리는 거. 금융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돈이라는 작은 힘으로 훨씬 더 큰 수익이라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죠. 뭘 이용해서? 바로 빌린 돈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요. 결과를 말 그대로 뻥치기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숫자로 한번 볼게요. 우선 레버리지가 아예 없는 경우요. 순수하게 내 돈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수익률 10%죠? 아주 깔끔하고 간단합니다. 내 돈에 대한 수익률 딱 10%. 자, 이제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레버리지를 한번 써볼게요. 내 돈은 딱 절반, 5천만 원만 넣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서 똑같이 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은 여전히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들어간 내 돈은 5천만 원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대비 수익률은 무려 20%, 2배로 껑충 뛰는 겁니다. 결과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투자처에 똑같은 수익을 냈는데도 말이죠. 레버리지를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돈의 수익률은 정확히 2배가 됐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진짜 무서운 힘이죠. 자, 그럼 이 강력한 개념을 좀 더 현실적인 예시로 가져와 볼까요? 바로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10억 원짜리 집을 너무너무 사고 싶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딱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대출자의 길입니다. 내 돈 3억에 대출 7억을 더해서 오늘 당장 그 집을 사는 거예요. 물론 이자를 내야 하죠. 하지만 그 이자는 바로 시간을 산 대가입니다. 두 번째 길은 예금자의 길이에요. 10억을 다 모을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렸다가 미래의 어느 날 그 집을 사는 거죠. 이자는 한 푼도 안 냈지만 그 대신 뭘 지불했죠? 바로 그 소중한 시간을 비용으로 지불한 겁니다. 결국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에게 더 가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눈앞의 이자를 아끼는 돈인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먼저 좋은 자산을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인가요?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레버리지가 완전 만능 열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현실 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레버리지는요, 정확히 양날의 검과 같아요. 수익을 2배로 만들어주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면 그 손실도 2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 게임의 룰, 그러니까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고정된 게임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대출 규제가 얼마나 촘촘하게 또 얼마나 역동적으로 바뀌어왔는지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제는 분명히 통했던 전략이 오늘은 그냥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 산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빚은 부의 출발선이 될 수 있다. 와, 이 한 문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빚에 대해 가졌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냥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빚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는 가만히 저축만 해서는 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어려운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그래서 대출을 시간을 사는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셋째, 물론 레버리지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키우는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돈, 그러니까 이자 비용과 시간이라는 기회 사이에서 무엇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빚은 나쁜 거니까 절대 지면 안 된다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가 빚이 아예 없는 삶이 아니라 빚이라는 도구를 아주 현명하고 능숙하게 다루는 삶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그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